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를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단체의 사람들이 그 앞으로 그 장애인들의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그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뭐가 제일 문제냐를 이 코로나 시기를 요 기간을 잘 잡아서 3년 동안, 앞으로 코로나가 3년 가요. 3년 가는데 지금 1년 다 돼가려고 지금 뭐 6개월, 7개월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3년이 가는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 3년이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3년이 가면서 이 3년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조금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때까지 살아놓은 습관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습관들을 키워왔어. 그리고 인류의 살아가는 방법들이 너무 방대하면서도 질서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질서를 잡으려고 3년 동안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게 이게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 3년 동안에 우리가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세상을 바르게 잡은 듯이 그때는 30%대예요. 30%대고 그때는 30%에 맞추는 방법이 전부 다 때리 엎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전부 다 폭파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70% 왔을 때 30%대 한번 자연이 정리를 하고 70%대 정리를 하는데 지금이 70%대예요. 진화를 하는데 우리가 30%대가 있고 70%대가 있는데 지금 70%와 있는 거예요. 진화는 70%가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완성한 인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운용하는가를 보는 데까지 30%가 남은 거예요. 인류 진화는 끝났어요. 70%로. 근데 끝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보는 기간이 이게 30% 남은 거예요. 근데 이 30%를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정렬하면 하는데 이거는 이때는 총칼로 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제일 겁내는 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총칼은 스스로 겁내는 게 아니에요. 투쟁으로 나서갖고 죽으면서 내가 이게 뭔가를 이렇게 투혼이라도 하지만 바이러스는 투혼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너희들이 만들어 힘의 논리로 질서를 잡는 거하고 자연이 질서를 잡아주는 이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몇 년 갈 거냐? 원래 7년 가요, 이게. 7년 가는데 이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조정 기간이 이게 심하게 오는 게 3년으로 심하게 오고 이 후유증으로 정리하는 게 7년 가요. 그러니까 3년, 4년, 7년 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인류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서 인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앞으로 이걸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이게 지금 바이러스로 하는 건데, 요 중에서 지금 질문한 장애자들을 어떻게 돌보며 앞으로 장애자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앞으로 장애자를 돌보는 이 사람들이 이 장애자는 이끌고 돌보면 되는데 문제는 장애자들 관계자들이고 부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장애자를 돌본다라고 하면 이러면 이 장애자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내 것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사회가 잘 되면서 장애자도 좋아져야 되는 거지. 장애자만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너가 편견이에요. 너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고루 잘 되면서 우리도 잘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이 편견을 없애는 거는 장애자가 없애냐? 장애자는 그냥 그 구성원이라서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는 돌보면 되는 거예요. 돌보면 되는데 이 구성하고 있는 이 돌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또 있고
관계자들 이쪽에 그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장애자가 불쌍하지 않냐, 장애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자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장애자는 지금 장애자로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니니까 장애자를 불쌍하게 봐버리면 동양 주는 게 돼요. 그럼 장애자가 비굴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한테 주어진 삶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주어졌다면 여기서 내 공부를 하고 내가 깨우치고 내 영혼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장애자들은 우리가 안 됐다라고 불쌍하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고 사회 구성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지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비전을, 장애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비전, 이런 것들을 새로운 거를 열어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이걸 개발을 하고 이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런 걸 발표할 줄 아는, 그럴 때 장애자 이게 우리가 포럼을 한국에서 연다든지 또 장애자의 미래 비전을 장애자 엑스포를 우리가 연다든지, 그러면 장애자들이 제일 지금 장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해갖고 장애자들의 이 노력을 하는 발전상들, 장애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이 사회와, 장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회가 몰라요. 그럼 지금 인터넷 세상이 됐잖아. 뭐 인터넷에다가 장애자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모습을 잘 그려갖고 내주고, 장애자들이 연극을 하고 또 장애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잘 끌어내갖고 이런 것들을 잘 사회하고 융합시켜주는, 여기에서 사회에서 장애자를 돌아봐야지 장애자가 한 구성원이 되는 거지, 장애자를 밀어내고 구석에다 놔두면 이 구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제일 문제인 거죠. 장애자를 그 시각적으로 잘못 보는 우리가 이 분별 판단을 지금, 이 장애자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좋은 사람들이 장애자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장애자는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깨치지도 못하고 장애자를 없애버렸다. 지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장애자를 만들어 일로 보낸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는 구성에는 뭐가 있으면 뭐가 어느 만한 질량이 있어야 되고 뭐가 어느 만한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응? 그때는 누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장애자를 연구하고 장애자를 이해하고 장애자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갈 때만이 내가 장애자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사회가 굉장히 탁해져 갖고 도둑놈이 많은 세상인데, 도둑질 못하게 하면요 내 동생이 도둑질 할지 몰라요. 왜? 도둑질이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가 이렇게 돼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걸 공부를 해서 우리가 바르게 삶으로써 도둑이 없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둑놈을 모락하고 깜빵이 자꾸 여니까 도둑놈은 숫자가 더 늘어나네. 이렇게 우리 장애자가 숫자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왜? 이만큼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럼 몇 명 더 하지 뭐. 사회는 장애자가 나오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방치를 한단 말이죠. 너희들한테 무리가 좀 더 크면 더 보일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잣대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 희생이 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희생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애자들 보람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고생을 하면서 뭔가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삶의 노력이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원래 장애자가
태어날 때 장애자가 있고 중간에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생기는 사람은 끝까지 안 살아요. 끝까지 나이 많도록 사는 게 아니고 중간에 빨리 단명을 해요. 왜? 할 일을 하고 가니까 그 다음에 좋은 육신을 받아갖고 윤회하면 되거든요. 그는 뭐냐? 내가 보람된 삶을 살았을 때 윤회를 해와도 아주 깨끗하게 해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나라가 장애를 입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최고 장애가 우리가 그 일제치하 때, 우리 독립운동하면서 영웅된 사람들 있죠. 그럼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웅이 됐다라는 것은 보람이 있게 살았다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 때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이 사회에 미쳐갖고 얼마나 질을 발전시키느냐, 여기서 내 보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들띄우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남긴 무언가를 진짜로 보람 있게끔 쓰지를 못했다면 이 사람은 윤회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윤회 못하고 석가가 윤회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의 깊이, 그 사람이 살았던 이 깊이를 바르게 캐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고착시키는 삶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 양반들은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사회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윤회 못하지? 내 삶과 죽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유익하게 됐는가가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자꾸 모이갖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 이건 보람 있는 삶이 안 되고 사회를 멈추게 만드는 게 돼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장애자도 똑같은 거죠. 원리가. 그래서 장애자 한 사람들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봐야 되고 그 자체를 이 사회의 구성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쓸 거는 써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모라고 해갖고 내 자식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부모가 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사회에 무엇을 던지고 있나 이 삶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잔잔하게 글도 쓰고 힘들고 아프지만 이 사회에 뭔가를 메시지를 남기는 이 몸부림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움도 보람 있게끔 이거 지낸다면 미래가 있을 거 아닌가 이 말이죠. 요런 거를 우리는 중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조금 이 짧은 시간에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연구하고 파보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 장애자들의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사는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장애자가 되는지 이런 걸 다 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 장애자 되는 애들은 누구 잘못이냐면 부모 잘못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만큼 애를 써야만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이 장애자가 영혼이 말이죠. 천상에서 우리가 영혼이 올 때, 그죠? 차원계에서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우리 인간 세계로 넘어올 때, 장애자가 탁 넘어올 때는, 이때는 우리가 아이를 만드는 게 장애가 아니에요. 이 장애가 입어지는 게 아니고, 이 100일 동안은 원래가 이게 점지가 안 돼요. 영혼이 오는 점지가 안 되기 때문에 100일 동안에는 그렇게 상한 게 아니에요. 생기는 중이라. 근데 여기 탁 떠나는 게 100일 후에 차원계에서 떠난단 말이죠. 떠나면 이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7개월이 걸리는 거죠. 이게 3, 7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킹할 때까지 7개월이 걸리는데 특수하게는 6개월, 8개월, 뭐 9개월도 있지만 특수하게 이거 오는 거 말고는 보편적으로는 7개월 만에 딱 들어닥쳐요, 육신으로. 들어닥치면 육신으로 오는 동안에 많은 이 거침이 있는데 이럴 동안에 육신을 만드는 부모가 놀래붙다든지 이러면 놀래면
이 놀란 이 신경이 어디로 가서 줄기가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 배에서 태아가 연결돼 있는데 되게 놀래버리죠. 내가 놀랜다라는 거는 이제 태아를 놓을 때 이런 놀랄 만한 일이 있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놀래니까 태아가 뭔가 하나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해갖고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일단 무엇부터 자꾸 조금 먹는 거는 게 아닌데 넘어서면 이것 때문에 뭐가 또 잘못된단 말이죠. 또 약물을 먹는다든지 또 공해를 많이 이렇게 쓴다든지 뭐 신경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기관들 어떤 것들이 지금 퇴화가 되고 뭔가 잘못된단 말이죠. 잘못된 데다가 7개월 동안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기서 태아를. 이거는 부모가 잘못 관리했으면 태어날 때 장애자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 이제 딱 들어닥쳤는데 6,600kg 들어가서 딱 해야 되는데 뭔가가 조금 모질하는 데들이 있는 거죠. 이러면 딱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나중에 발복될 때 이게 다 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중 장애가 있고 선천성으로 오는 거는 너희들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태어나고부터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너가 힘들지 애가 힘든 게 아니니까. 애는 그렇게 태어나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 사는데 태어나시면 못 살게 살고 보리새끼 주워 먹으면 가며 살고 잘 사는데 태어나면 고기 쪼가리 주워 먹고 사는 것 뿐이지. 그렇게 우리 집안에 오는 그 자체가 연법으로 보내지는데 우리가 오는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애를 가져버리고 애를 받아버리고 인연이 됐으니 이 중간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게 생긴 거란 말이죠. 이 사회교육이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인연은 어떻게 걸리고 자식은 어떻게 오는 거다. 지식사회 같으면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는 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조심하고 해가지고 좋았는데 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회에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게끔 했다면 그걸 갚는 것이 내 자식이 장애자가 또 돼요. 차에 받치갖고 다리가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 어떻게 뚜구물을 확딱 엎어갖고 뭐 뒤갖고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거 이제 그 선천성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후천성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들이 7살 때까지는 어떤 책임이 어른한테 있고, 14살 때까지는 어떤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1살 때까지 이 장애가 일어나는 건 어떤 책임이 있고, 20대, 30대 일어나는 장애는 누구한테 책임이 몇 프로 어떤 식으로 와 있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모르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40대, 50대 돼갖고 어디갖고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돼 누구한테 어떤 책임이 얼마나 있는 거고 사회 책임과 네 책임과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안 하고 뭘 했느냐면 전부 다 아멘 이러고 있은 거라. 이런 걸 연구는 안 하고. 실제 내 앞에 보이는데도 하나님 나사주세요 이 지랄만 하고 하나님이 요렇게 되도록끔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한테 나사달라 한다고 되나. 이걸 쳐다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맙게 해준 건지 얼마나 무언가를 더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걸 공부하라고 교회 모이라 했지만 그래서 교회 아닌가 봐요. 교회 가르칠 교를 쓰고 회의하는 회합을 하라고 해고. 참. 근데 그거 모여갖고 막 예수님이 다 도와줘서 앞으로 우리 다리가 불떡 쓸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사 처음부터 그 장애를 만들지 말지 공부하라.
네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늘 보살필 거 아닌가 봐. 요때까지는 네가 잘못한 거고 이놈아. 이게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지금 어렵게 해놓은 거를 사회를 모욕하고 자꾸 애한테 짜증내고 하면 그럼 조금 있으면 더 아파지지. 선천장애도 시간 지나면서 더 아파지는 사람이 있고 요대로 있다가 나중에 죽는 아이가 있고 또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부모하기 달렸어. 이거는 부모 공부시킨 거잖아. 그러면 애한테 미안해하고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반성도 하고 그러면 하늘에 축은 또 올리고 이러면 그럼 다 보살펴 주잖아.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안 하고. 자꾸 이제 장애애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 눈을 찡그니까 씨는 다리 안 부러지는가 보자. 이지랄 하면 그럼 딴 다리 부러지잖아. 이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애자가 있는 가정은 내가 창피한 거가 아니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부끄러워야 된다. 왜? 네 아니었었으면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서 사회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사는 이런 모양을 안 만들었거든요. 내 잘못을 했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너그 가족을 다시 보살펴주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럴까인가 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이는 공부는 안 하는 거? 내가 왜 안 하는가 보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라. 이제 요런 거 장애인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이걸 잘 풀어서 국제사회에다가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용 이제 비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이거를 국제사회가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한민국 홍익 인간들이 해야 되는, 지금 우리나라 박사들이 해야 되는, 또 우리나라 또 이게 저 부모들이, 어른들이, 사회 부모들이 해야 되는 요런 일들이에요. 이런 걸 잘 연구하고 짜고 해가지고 이걸 잘 끌어냈을 때 이런 걸 갖고 영상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고 세계에다가 놔버리면 이 장애인들 영화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울면서도 뉘우치면서도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아카데미상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상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그만큼 보고 감동을 했고 받아들였다는 소리가 아카데미상이에요. 왜 못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이런 걸 바르게 알므로써 해갖고 선천장애가 오는 이유와 이런 것들을 갖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듯이 쫙 해갖고 우주에는 이런 원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만드는, 그렇게 인테가 스텔라라고? 인터스텔라요? 장애 스텔라를 만들든지. 이런 거를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런 문화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일깨워주고 교육이 되고 서로가 알아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대한민국이라야 돼요. 영화 만드는 기법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대단해요. 그럼 안에 내용을 바르게 알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것이 새로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기업이 성공 못하는 거와 우리가 가정이 바르게 못 살아서 파괴되는 거와 우리가 이걸 바르게 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와 이런 거를 잡아내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이제 이 사회가,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열고 하면은 새로운 이게 뭔가 평화를 얻어내는 가정을 만드는 그림상을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그려서 이거를 영화로 잘 녹여가지고, 저 겨울 연가도 떠대. 그 답이 어디 있노 거? 추워하니까 좀 덮어주고 막 조금 아껴줬다지. 그게도 감동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 우리 얼마든지 장애자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 정신을 잘 일으켜갖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면 그거는 삶 자체가 보람이고, 그것이 멋진 장애자의 인생을 그려가지고 세상에 던져주면서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역할을 해낼 때 너는 그걸 하고 하늘로 가면 이 하느님이 너를 꼭 끌어안습니다. 영혼이 하늘을 가는 거지 몸이 장애가 하늘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애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 불쌍하게 보지 말고 이 사회에 무엇을 지금 이 장애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했는가를 이걸 찾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 안을 뒤집어 보고 이 장애자들이 사는 게 보람있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만이 그게 우리는 장애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휠체어 하나 더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하나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휠체어가 아니고 너가 차는 붕붕이도 만들어줘요. 너가 타는 붕붕이. 우리를 깨우쳐 준 만큼 이게 돌아간다니까. 그런 거를 일깨우고 그런 걸 연구하고 그런 거를 문화를 만들어 갖고 사회에다가 도움을 주고 여기서 들어오는 걸 갖고 장애자들은 잘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쓰면 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줘야지. 장애자가 한 것도 없이 만날 잘해달라고 하면 누가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잘해줘야 되는 거. 뭔가 너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요래 살게끔 놔뒀지 하느님이. 그걸 찾아야지. 에? 구글은 안 돼요. 이제부터 이거부터 바꿔야 돼. 생각을 장애자들의 그 동네 그쪽은 구글하는 정신부터 떼내버려야 돼.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생각을. 오케이? 30%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장애인들을 지원할 때 뭐 일자리를 찾아준다거나 건강 보호를 한다거나 뭐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한 이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 AI 산업이 발전하고 로봇도 발전하고 그러면 정상인들도 그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고 뭐 직업이 바뀐다 이런 걱정들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회단체는 이 장애자의 자립을 위해서 어떤 대체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장애자를 박스를 접으라고 일을 줬습니다. 장애자한테 박스 접으라고. 박스가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잘 져서요. 장애자가 잘 접어요. 맞아. 멀쩡한 사람이 접는 게 박스예요. 근데 장애자한테 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장애자 육신을 섞이지 말고 녹슬게 하지 마라. 자꾸 움직이게 해주자라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박스 접은 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게 하자가 아니고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네가 이것이 다시 굳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안 한다니까 일을 주면 이건 네가 하는데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이 자체를 지금 너를 지금 아주 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질을 재밌는 거를 자꾸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입을 보게 해갖고 장애자의 일자리를 창출해가 뭘 어떻게 그게 아니고 장애자는 장애자들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제일 편해요. 장애자를 일반인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편견을 하지 말자.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장애자는 장애자예요. 그럼 장애자들이 재밌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한 번씩 같이 친근을 해주는 거는 괜찮지만 일상 일에다가 장애자를 투입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그쪽을 소질이 있으면 그쪽 교육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는 애들 이는 숙련공이 되고 나면 여기서 어떤 자리를 줘도
그냥 그 자리에서는 편견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이럴 때 그는 일자리를 주어서 이런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고 요런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교육이 돼 갖고 요 나와서 같이 살아야지. 나는 다리가 없다고 힐끔 쳐다본다고 왜 보는데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니는 다리가 없어진 상태로 내한테 왔으니까 없어진 게 볼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공부도 안 된 애들을 일상생활에 같은 사람하고 살으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이다, 이게. 사람들은 다리가 멀쩡한데 나는 다리를 못 쓰니까 내를 쳐다볼 수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다리가 없는 사람도 열심히 사는 걸 보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내 몫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때 구성원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막 이렇게 갖고 그러면 상처는 게 않으니까 그러면 앉혀놨으니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지. 앉아서 하는 일을. 위에는 게 않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서갖고 하는 일은 내가 못하잖아. 저 사람들이 다 해주고. 내가 하는 건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더 우수하다. 당연히 우수하죠. 니는 그거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냐. 그런 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 없다면 이거를 해도 저거를 해도 똑같아요. 교육이 없다면. 근데 장애인 교육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너희들 삶이 이 사회에 얼마나 보람있게 지금 살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후생에는 너희들이 다른 인생을 받아서 태어난다. 이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다음에 또 장애인으로 오고 싶냐. 이런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너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주면서 조금씩 일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내 육신이 굳지 않겠고 항상 이렇게 인간의 몸은 움직여야 되게끔 돼 있어요. 안 움직이면 다른 병이 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자리를 조금 찾아주고 이런 걸 같이 노력을 해주는 이는 한 방법으로 가야지 사회에다가 장애인은 몇 명 꼭 고용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거지예요. 어거지. 그렇게 하니까 고용하기는 하는데 울며 계좌 묻기로 했을 때 야한테 도움되게끔 지금 하느냐. 너거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짓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되는가?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지고도 이 사회에서 지금 사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안 거들어 주면 내가 이 사회에 훌륭한 일을 안 했으니까 안 거들어 주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누가 도울 사람이 또 하나 오죠. 내한테 주어진 걸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니를 돕고 싶지. 이걸 갖고 막 떼기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밥을 이래 주니까 막 안 먹는데 때리 뿌니까 니 도울 놈이 안 오지. 오다가 가쁘지. 그러면 더 고생해야지 이제. 그럼 더 고생하니까는 그것도 땡깡을 지긴다 이제. 그럼 땡깡 지기면 네 손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장애인은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인간이고, 그죠? 근데 동물은 태어나갖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고 저서로 이렇게 갖고 길을 찾아서 지가 물 것도 찾고 생존경쟁으로 살지만 우리가 동물 중에 이 지상에 이게 살아있는 생명 중에 만들어가면서 살아갖고 완성시키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응? 장애인도 만들어가면서 관리해가면서 삶의 이 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지. 응? 그게 인간이고 신들이에요. 응? 인간과 동물이 달라. 장애인은 좋은 일자리 찾아주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적합하게 뭔가 일거리를 줄 게 없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수입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뭐도 아닌데
이런 거 수입은 어디서 보느냐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기는 하는데 정신적으로 발전되는 거는 없더라는 거는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면서 잘 정리해 갖고 장애인의 삶의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게 따지고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죠. 장애인으로서 삶의 성공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걸 잘 잡아가지고 이걸 갖고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작품을 자꾸 해가지고 이 세상에 경종을 울려주고 세상과 하나로 살게 해주는 이런 걸 뭐를 할 때 너희들이 노력해서 지금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경제가 들어와요. 누구한테 왜 비굴하게끔 도와달라고만 하는데 지금은 너 걸 창출해갖고 세상이 필요하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감동스러운 게 많아요. 내가 일어나고자 할 때는 내가 거들어 주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이 노력을 하면 너한테 다가온다니까 사람이 이제 요런 것들 감동스러운 이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우리 할 일을 했을 때 우리 삶에 굉장히 이제 윤택해지고 공부하기도 조건도 더 좋고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비굴하게 얻어먹고 사는 그러면 그 빌어쳐먹는 놈들이 되는 게라. 우리 장애인들을 빌어먹는 놈을 만드는 게 우리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비굴하고 빌어먹는 놈을 만들어요. 어디 가서 구차는 놈을 만들고 왜 그러냐 정부가 도와준다는 게 사회를 구찮게 만드니까 장애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안에서 자구책을 만들고 그러면 장애인 사회도 얼마든지 뭔가 구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해돼요? 네. 장애인이 태어나는 거는 그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동안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때 행동해야 되는지 태교가 잘 인지되어 있지 않은 사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태교의 문제도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장애인 경우 그 엄마가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갖는 건데 주위에 사회적으로 이 엄마가 너무 그냥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가 그렇게 몰아붙인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그 가정에서 엄마가 너무 아이를 위해서 혼자 애쓰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를 사회 밖으로 끌고 와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장애아를 같이 보호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운동이. 그리고 이 장애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를 좀 제공해 준다는 거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그동안에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이상의 의미를 깨우쳐야 된다는 게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어떻게 그거를 바꿔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점으로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자들을 그렇게 프로테이저를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금은 그걸 못 만지고 있는 거죠. 사회가 책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분명히 찾아내야지 사회가 책임져요. 근데 이게 아니고 사회 보고 자꾸 안 해준다고 지금 들고 치기만 한단 말이에요. 사회 책임이 뭔데라고 정확하게 내놓으면 사회가 거기에 대한 거를 분명히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줄 몰라 아무도. 근데 자꾸 들이다 대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고 어떻게 소화를 해내노.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되게 해주려고 하는 게 그쪽 분야의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연구하고 이런 걸 자꾸 찾아내고 토론하고 이렇게가 결론을 꺼냈을 때는 국민한테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이저를 딱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를 교육을 못 시키는 데서 문제되는 게 30%가 나와요. 우리를 교육을 못 시켰다. 우리가 자랄 때
자랄 때 교육 못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삶에서 잘못 살고 이렇게 한 것이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런 환경이 된다가 나오는 거죠. 여기 30%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노력 안 한 데서 장애자가 나오는 게, 이 장애자 한 사람이 태어나면 사회가 굉장히 많은 힘든 거를 감내해야 되는 욕이 나온단 말이죠. 저절로 나와요, 사회 문제로. 나오는데 또 한 구성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구성은 전생이에요. 전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인연을 어떻게 보낸다라는 구성이 있어요. 그거로 갖고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돼요. 원래 전생으로 오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까지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30%가 있는 거예요. 전생에 있는 건 30%지 40%가 아니에요. 사회가 잘못한 거는 40%가 아니고 30%예요. 그러면 40%는 누구 거냐 하면 당사자 거예요. 내가 사랑의 인연을 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했든, 좋은 사람 안 만나고 그냥 강간을 당해갖고도 애를 놓는데 장애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으로 그 구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한테 있는 거라고요. 내한테.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게 많을 때, 내가 살면서 뭔가 안 좋은 습관이 많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애가 놓을 때 표관하게 이게 보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요런 거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40%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너를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는 희생하면서 너를 공부시키는 거죠. 근데 내 공부는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아이를 주었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느님한테. 내가 들어, 그걸. 나는 하느님 제자니까. 그걸 들을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산에서 수행을 할 때 애가 울고 애가 힘들어하고 장애인 뭐 이런 것들이 막 고통이 내한테 다가올 때가 있었다니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걸 전부 다 깨우치고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내야, 그래야 이 공부가 끝나. 응? 그게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백성이 있다. 이 백성이 아플 때 이렇게 아프면 너는 어떻게 느낄 것 같으냐 하고 그때부터 이 고통 속에서 수행할 때가 있어요. 누가 괴로운 게 있고 괴로운 거는 왜 오는가 이걸 찾아내는 이런 공부를 나한테 시킬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괴롭다고 때리치 아프고 저 세상에 내려가 아프면 공부 안 하면 되지만 이걸 뛰어넘고 이걸 받아내고 소화를 해내갖고 그 한 수행이 마치는 거예요. 한 고개 두 고개를 넘어가는 게 수십 번을, 수십 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70번을 죽었다 살아나면서 공부를 낸 사람이고 17년 동안.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는 한 계단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이 사회 모두한 활동의 조건 속에 귀신들을 내가 느끼면서 그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오만 걸 다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장애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늘에 내가 느끼고 내가 정리한 것은 박사님들은 그걸 논문으로 써갖고 내갖고 박사학위라도 받는데 나는 이걸 장계를 올리는 게 하늘에다가 말을 해야 돼요. 이걸 올리니까 거기는 박사 찡도 안 주고 합격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박사 찡이 없어. 그렇게 나올 때도 좀 거러지로 나오고 찡 하나 안 들고 나오니까. 이게 현장에서 내 실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인정받는 거라. 요런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나왔으니까 요는 재밌게 내가 요것도 하나 풀어주지만 이거 언제 풀어주겠어요 이런 거. 어떤 식으로 물어 들어와서 풀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풀어주겠지만 이렇게 안 오면 이거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자기 몫이 항상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몫이 40%입니다. 당사자 몫. 이게 40%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30%를 이 사회 끌고 가면 사회와 당사자의 몫이 70%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생으로 끌고 가면 당사자와 전생으로 묶여 갖고 70%가 돼요.
근데 70%를 내가 감당하는데, 그래서 사회 도움 받으면서 내가 이걸 풀어갈 수도 있고, 30%가 있으니까, 또 이것을 신께 내가 도움 받으면서 풀어야 될 게 30%가 글로 매달릴 수도 있고, 근데 신한테 그냥 매달려갖고 우리 애를 좀 낳아주세요. 이거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푸는 게 아니고 신한테 지금 생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 후손들, 또 우리 장애자 먼저 겪은 후배들이 와갖고 먼저 겪은 분들한테 자꾸 도움 받으려고 물어보며 가는데 할 말 없어요. 장애자를 무시하면 성 좀 내버라. 여기다가 가르치는 거라니까. 어디 선배들이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냐. 그제 어떻게 갚으려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게 선배 아니에요? 내가 연구하고 노력인 게 있어야 가르치지. 이걸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썩만 내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 탓만 하고 하느님 탓만 하고 네 탓은 없고. 이제 요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즈가 0.1mm도 안 틀리게 자연 속에서 나누어져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반성할 건 니부터 해야지. 40%잖아요. 니부터 해야지 사회가 동참을 해주고 니부터 해야지 자연에서 신들이 동참해 준다라는 사실이거든요. 40%가 니 몫이야. 이쪽 가도 이쪽 가도 당사자의 몫이에요. 근데 이 장애자 이자의 프로테즈는 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장애는 부모들의 순전 몫이지 이 장애자 몫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만지고 하지만 이 희생이 앞으로 다음에 윤회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을 받아올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죠. 내 자식이 지금은 장애지만 다음 생에 올 때는 좋은 조건에 오기를 바라지 않냐 이거죠. 이 희생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을 때 좋은 그런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영혼은 장애가 아니에요. 육신이 장애라서 와가지고 힘들었던 거지 영혼이 깝깝해지는 게 육신이 잘못되면 영혼은 장애가 아닙니다. 육신이 장애일 때 영혼은 자기의 그 에너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영혼은 육신을 벗고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맺혀 갖고 있으면 여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라든지 깨친분이라든지 도인이라든지 한테 가서 우리 애가 이제는 갔으니까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뭘 알아야 해주지.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가라, 이 일이 끝나면 내 돈이다 이거밖에 없지. 좋은 데 가라. 불쌍한 영혼이요 좋은데 왜 불쌍하다 그러냐. 자기 역할을 하고 갔으면 이게 잘못했더라도 너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인연이 됐으니 이게 이게 선지식한테 인연이 됐다라는 축복인 거예요. 어떤 선지식을 만나느냐. 그러면 이 영혼을 내가 제도해서 좋은 데 가게 해주마. 그러면 이 영혼을 제도할 때는 네가 할 일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네가 그만큼 애먹었어도 너의 아픔을 가지고 사회를 일깨울 테니까 이 공덕을 내가 주어서 너는 해탈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영혼을 담당신들한테 보내서 이 공부를 시키고 기운을 좀 다스려서 나중에 보내주시오 하니까 나중에 이놈이 공부 마치고 왔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도령으로 딱 나타나는 거야. 장애자로 안 와? 근데 네가 모르고 끌고 다니면 장애자로 돌아다닌다니까. 그 장애자 구신을 데리고 와서 이게. 그래가 좋은 데 가라고 두드리는 놈이 없나? 좋은 데 가라고 쳐 비는 놈이 없나? 좋은 데 가라고 물 떠놓고는 막 이게 뭐 어때 돌배한테 미길락 하는 놈이 없나? 뭐 이게 좋은 데 가라고 막 셀이 절하는 놈이 없나? 좋은 데 가락한다고 가시나요? 때를 벗어야 가지. 그게 제도예요. 제도는 때를 벗긴다. 집착을 벗긴다. 모르니까 이 집착을 낱낱이 일깨워줘서 인자 집착을 놓고 가거라. 갈 수 있는 길도 내가 열어줄 테니 담당신을 불러갖고 요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절하는 순간에 다 벗어버려. 절하는 순간에. 영혼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해가 되고 나니까 벗어버리잖아. 터져버리고 묶인 게 맥힌 게. 그게 조상제도, 영혼제도, 우리 인간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우리 이 국민들을 가리키는 것은 이 인간제도를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은 또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 용어를 안 쓸 뿐이지. 이것이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일깨워줘서 따주고 풀어줘서 이제 바른 삶을 살게 해준다. 요거. 응? 우리는 신들이란 말이죠. 영혼은 신이고 육신 이거는 물질로 빚어낸 자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이고 우리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 원소 신이고 그래서 이 장애자의 영혼도 신이에요. 육신을 갖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벗고 나면 이 영혼도 신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응? 깨끗한 신이 되냐 맑은 신이 되냐 집착기가 되냐 요게 다른 거지. 그거를 정리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제도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구스로 두드려 가지고 막 인자는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이러고 보내는 거지. 그런다고 그게 되나요? 이때까지는 그런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래서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이때까지 있은 거는 어떡하냐.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이 지금 장애 아이의 영혼을 살리고 앞으로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 이해됐어요? 산부인과 의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기형아 검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12주에 1차 16주에 2차 12주를 하니까 100일이 안 되고요. 16주 하니까 100일 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가 기형아 검사를 해서 기형아라고 판명이 났을 때 이 아이를 지우는 사람도 있고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우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잘못이 40%로 하셨는데 그걸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지. 그게 이런 공부가 있다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만일에 이럴 때는 지우고 나면 영혼이 뜨는 게 있고 100일 안에는 영혼이 아직 보내지지를 않으니까 걔하나. 근데 100일 지났다면 영혼이 지금 떠났어. 은하철도 999가 떠나면 돌아오지는 못해. 가야 돼, 정거장까지. 가야 되는데 떴단 말이야. 뜨시면은 내가 기형아를 나가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으면 지워야지. 지워가지고 그러면 그냥 떴으니까 태중 동자가 돼. 그래갖고 결국은 와. 시간 되면. 오기는 오는데 들어갈 육신이 없으니까 내한테 매달린다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미안하다. 안다면. 모르면 요새 막 이상하다니까. 애 우는 소리가 나고 막 이래 요새. 가만히 알리 보면 모르니까 그렇지 가르쳐주면 어머야 내가 낳으시면 지금 야가 지금 한 석 달은 되겠다 야. 도착했다는 것도 놀 시간에 딱 맞아. 그때부터 애 울음소리가 나. 근데 요런 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안다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갖고 네 육신을 아주 힘들게 살게끔 놀 뻔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허공에 동참해라. 응? 그러면 동자를 받아줘. 그만 울음소리도 안 나고 좋네. 야가 내 인생에 또 도움을 줘가면 같이 산대. 육신 없다고 같이 안 사나? 신들인데 인연법으로 왔는데 육신에 꼭 들어와야 같이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배우고 공부했느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신이거든. 그게 주인공은 왜? 인간 내기 때문에. 네가 인연으로라도 내하고 연결해서 올라온 거지 다른 데 온 거는 아닌데, 지금 올 때 중간에 이렇게 돼갖고 너가 고생될까봐 이런 건 이렇게 했으니까 허공에 동참해서 해탈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있는 삶을 갖다가 더 아주 잘 사는 게 이 혜택을 보는 거를 내가 공덕을 야들 해탈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뒤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모르면 못 쓰고 있는 거니까 혜택을 못 보지. 이제 태중에 일어날 수 있는, 또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뭐 낙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왜 하는지, 이거는 뭔지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끌어내면 이걸 갖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회에 주는 이 가르침이란 말이지. 교육을 시키려면 이 교육의 정확한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지 이제 진짜로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를 바르게 못 잡으면 그 다음 교육도 바르게 잡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잡고 나니까 딴 거는 풀리는 게 굉장히 쉬워져. 그래서 우리가 100세 인생을 공부를 1차적으로 해놨던 데다 조금 꼬투리를 잡아놓으니까 이제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공부를 조금 이제 줄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걸 갖고 자꾸 묻는 거라 그러면 장애인은 어떤데, 그러면 여기서 미인이 되는데 뭐 이거는 어떻고 뭐 전부 다 이걸 태중에 이 공부를 하고 나면 태중 다음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키우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100세 인생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자라가는지, 우리는 키워가는 동물인지, 뭔가 이건 동물인지 우리가 신인지 뭔가를 다 정리를 해야 그래가지고 100세 인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없거든 내 밖에. 물어서 풀어. 앞으로 100세 인생 프로그램 요 코로나 안에 다 풀 거예요. 이걸 풀어가지고 이걸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 국민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세 인생 프로그램을 갖고 영화도 장편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1, 2, 3편으로 해갖고 만들 수도 있고 소년기, 중년기, 마지막 인생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태교 빠진다 그러면 또 태교하면 돼요. 맞춰갖고 이렇게 간절 끼듯이 끼면 되잖아. 깊이 갈 거는 가고, 요걸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할 거는 하고, 요래 가야지. 깊이 갈 걸 치아 뿌리면 그때 아우던 거 어떻게 해? 있어야 이걸 또 풀 수도 있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 하나 물으니까 요래 가잖아. 요 답을 해놨고 깊이 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다가 나오잖아. 이래. 그제? 그 요쪽 발 들고 나가다가 또 들어오잖아. 요렇게 자꾸 이게 있어야 난주 이걸 또 갖고 공부거리를 만들거든. 일단은 먼저 이렇게 갖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막 콜이 막 와.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면 더 깊게 하고 더 깊게 해갖고 이거 앞에 거 뒤에 거 붙여서 또 하고 이러니까 강의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전문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요런 것들을 정리로 싹 해갖고 국제 발표할 때 요렇게 내가 이렇게 아르켜서 학생들이 이런 거를 너무 이게 좋아하고 이런 걸 딱 해서 발표하니까 국제적인 이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인류 사회가 뭐를 찾고 있냐면 영적인 게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지금 인자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타고 믿고 오다가 이제는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찾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명상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이걸 나는 초등학교만큼 배워갖고 명상하는 거하고
나는 대학까지 배워서 명상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요가 하면서 명상하는 거하고 뭐가 다 다른 거야 이게. 왜? 주파수 찾기거든. 자연의 에너지의 연결성이거든. 이 명상이. 그러게 무엇을 네가 알고 글로 가느냐가 틀리고. 근데 앞으로 그 명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가 다 움직인다고. 명상의 그 깊이를 찾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사회가 넘어섰다는 소리예요. 지식 다음에 정신세계거든. 그럼 정신세계 지식이 오기 전에 찾는 거는 신기로 헤매는 거. 내가 신기로 헤매서 돌아다니며 가는 거고, 지식을 다 갖춘 상태에서 찾는 거는 정신세계예요. 이 정신세계를 찾고 나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철학은 세상에 안 나왔어요. 모르는데 뭔 놈의 철학이에요. 지 이야기지. 그걸 철학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네.